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나 속이는 거 아니지? 여기 이상하다는 듯이 한국 남자를 바라보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유이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인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단한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라면집을 하시는데 가게가 엄청 유명한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라면 연구도 많이 하시고 면과 국물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지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특별하지 않은 일본의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한번 나가보신 적이 없고 여권조차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전지현 배우와 김수현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고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뛰어난 드라마였어요.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드라마인데 김수현 배우는 외계인인지 눈물의 여왕에서도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1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김수현 배우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살던 시대를 사셨던 사람이라서 한국이 아직도 일본에 비해 한참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본이 잘 나가던 시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끼고 절약해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저는 독립을 하였어요. 자동차 관련 회사의 홍보 관련 부서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회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이 신입사원으로 출근한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방 때문이었는데 보통 일본 직장인 남자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주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좋아하는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처럼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직장인 가방처럼 깔끔했는데 백팩 스타일이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가방을 메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저거 도민준 가방인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일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피부가 하얗고 머리 스타일도 깔끔했어요. 역시 제 예상대로 그 남자는 한국 사람이었고 김성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있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내는 성민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신입사원이라서 선배들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일 자체는 크게 힘든 일은 없었지만 사회생활이 처음이라서 그것조차 쉽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부서에는 선배들은 이상하게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며 생각할수록 실수가 오히려 많아졌어요.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다른 회사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 IT 회사는 이직도 잘 되는 분위기였지만 일반 회사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는 1억 엔을 모으는 방법이라는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엄청나게 절약한 직장인이 1억 엔을 모은 방법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블랙 기업이라고 불리는 누구나 다니기 싫어하는 박봉에 일 많이 시키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화제가 된 것이 바로 빙하기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취업 빙하기 세대가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때는 일본의 경제가 참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취업 시장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이 취업 빙하기 세대가 무차별 테러라던가 일본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첫 직장이 중요해서 딱 정해진 취업 시기에 직장에 취업 못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회의 낙오자로 찍혀서 평생 정규직으로 취업이 힘들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너무 제게 맞지 않았지만 꼭 참고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 후에 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들은 갑자기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자신이 다친 것 같은데 이걸 어쩔 거냐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건달처럼 보이는 무서워 보이는 남자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주위에 도움의 눈길을 보냈는데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가 제 앞을 막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지금 연약한 여자에게 남자 여러 명이 시비를 거는 거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남자를 바라봤는데 그건 바로 김성민 씨였어요. 상대 남자들은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했는데 성민 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서서 덤비려면 덤비라면서 무술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자 큰 소리로 위협하던 그 남자들은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악당 같은 대사로 오늘 자신들이 마음을 넓게 쓴다면서 운 좋은 줄 알라면서 꽁무니를 뺐어요. 여자 앞에서 시비나 걸던 한심한 건달들은 성민 씨의 당당한 모습에 쫄은 건지 가버렸어요. 저는 성민 씨가 너무 멋졌고 고마워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냥 보더니 가버리는데 한국 사람인 성민 씨가 저를 구해줄지는 몰랐어요. 저는 밥을 사겠다면서 괜찮다는 성민 씨를 데리고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아까 그 무술 같은 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성민 씨는 한국의 태권도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덤볐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더니 자신은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유단자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태권도를 열심히 했고 매일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해서 그 건달들이 덤볐으면 정말 싸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다는 말에 놀라서 한국의 군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쩐지 약해 보이는 일본 남자들과 비교하면 성민 씨가 너무 남자다워 보였고 호리호리해 보이는 몸매였는데 의외로 근육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같이 식사하면서 성민 씨가 밝은 성격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서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늘 궁금했던 가방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성민 씨는 자신도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한국의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사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성민 씨가 좋아졌고 그날 고마웠던 일을 핑계로 성민 씨와 같이 밥을 자주 먹게 되었어요. 성민 씨도 제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지만 성민 씨가 많이 다독여주고 힘을 주었어요. 자신도 매우 힘들었을 텐데 성민 씨는 일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비슷한 나이대의 일본 남자에 비해서 어른스러웠고 남자다워 보였어요. 성민 씨는 저와 같이 입사했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2살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오빠라는 단어를 성민 오빠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니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오빠라고 부르는 게 신기했어요. 회사에서는 성민 오빠를 김상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성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귀게 되자 한국 남자는 참 일본 남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차이를 느낀 점은 일본 남자들은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졌는데 한국 남자는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나 전화를 자주 해줬어요.
성민 오빠는 밤에 자기 전에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내줬는데 너무 다정하고 낭만적이었어요.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일본 남자들보다 사랑한다는 말도 잘해주고 참 착하고 배려심도 좋았어요.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자신이 들어줬고 햇빛이 강하면 손으로 햇빛을 가려주기도 해서 제가 감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기념일도 너무 잘 챙겨줘서 저도 까먹고 있던 우리의 100일도 선물을 사주고 직접 음식을 요리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성민 오빠와 만나면서 저는 정말 한국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라는 걸 듬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성민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줬더니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자에게 잘하는 거냐면서 다들 저를 너무 부럽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잘 지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한국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랑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참 멋지구나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고지식한 아버지에게 말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성민 오빠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성민 오빠를 보자마자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역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으셔서 말도 없이 식사만 하셨어요. 그나마 화를 내지 않으신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이것저것 성민 오빠에게 질문을 했는데 활발하고 시원한 성격에 재미있게 말도 잘하는 오빠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안 하셨어요. 저는 참 속상했고 오빠에게도 미안해서 돌아가면서 아버지 때문에 불편했지?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괜찮다면서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주말마다 이상하게 성민 오빠가 연락도 잘 안 오고 약속이 있다는 말로 우리의 만남이 뜸해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러는 것이 제가 싫어진 건가 싶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오빠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저는 한참 야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는 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민 오빠에게 제대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집에 한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한테 전화하지 않던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것도 놀라웠고 집에 무슨 일로 오라는 것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집에 성민 오빠가 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떻게 여기 있냐고 했더니 오빠는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앞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저만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성민 오빠가 주말마다 아버지의 라면 가게로 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오빠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는 걸 알고는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오빠가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상관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성실하고 싹싹하게 일도 잘해서 손님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며칠 오다 말 거로 생각했던 오빠는 2달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도 했고 아버지에게도 참 잘했다고 해요. 저는 부모님에게 귀엽게 구는 딸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오빠가 애교 넘치게 잘하자 무뚝뚝한 아버지도 마음이 바뀌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제가 싫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에 놀라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일본에 오셔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는데 성민 오빠만큼이나 성격도 시원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한국에 꼭 여행 오시라고 하셔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고 여권도 없는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에 가셔서 정말 놀라셨어요. 과거의 한국만 알다가 직접 본 한국은 일본보다 더 좋았습니다. 높은 빌딩이 가득한 도시도 너무 멋졌고 한국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오히려 일본이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게 되어서 저와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정식을 먹게 되었던 날은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간 곳은 한상 차림으로 한정식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메뉴를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한정식 세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성민 오빠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이 버튼이 뭐냐고 물어보자 버튼을 누르면 점원이 온다고 말해줬고 한국만의 주문 문화라고 했어요. 정말 점원이 우리 테이블로 왔고 점원이 오자 바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후에 음식이 나오자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우리가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니냐고 말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커다란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걸 밀면서 점원이 오더니 그 테이블을 밀어서 저희 테이블 위에 올려주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 거예요. 저는 몰래 오빠에게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냐고 걱정에 휩싸여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메뉴판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가격에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나오다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성민 오빠는 음식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먼저 돌솥밥에서 밥을 그릇에 퍼내고선 돌솥 안에 따뜻한 물을 부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하면 누룽지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밥과 물이 섞이면서 한국식 디저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신기해하면서 음식들을 드셨어요. 꼬막 무침도 드시고 김치도 드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매콤하다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 그릇에 놓아드렸는데 오징어가 들어간 전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맛을 보셨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드셔보기도 하고 한국 김도 꽤 맛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음식이 너무 많다면서도 일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물을 부어놓은 누룽지를 먹었는데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고 속도 편해지는 맛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맛있게 한국 음식들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더 자주 여행을 같이 다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겁게 한국을 구경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빠와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상한 채취가 나지 않았어요. 한국 여행 중에도 느꼈는데 일본에서는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제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옆에 안 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가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전자상으로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름에 데오드란트로 냄새를 없애야 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는 저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요. 아버지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저보다 전화도 자주 해서 안부도 물어봐주는 오빠가 더 아들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질투는 나지만 정말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이번에 한국의 LG전자에서 나온 커다란 텔레비전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전자제품은 당연히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LG의 텔레비전을 보시더니 한국 제품이 너무 좋다면서 놀라셨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성민 오빠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다시 유행하면서 일본 여자들 사이에 한국 남자가 너무 멋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미 한국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일본의 OTT에서도 드라마 순위에 한국 드라마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I love you라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사랑을 다룬 일본 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가 예의가 바르고 연락을 잘해주고 다정하다며 일본 남자와는 다른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유희 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부모님의 반대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성민 씨의 노력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돌렸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